민주당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정치 재개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죠. 그래서 우려했던 제2의 명락대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,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과거 두 사람의 어떻게 부딪혀 왔었는지 대선 때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유동규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? 자꾸 측근측근 하시는데요. 산하기관의 직원,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까? 자,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. 5,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단히 일확천금이죠. 자, 저랬던 두 사람이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지난 24일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에 벌써부터 당원 게시판에서는 둘로 쪼개져서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. 화면 잠깐 볼까요? 낙향하라 대통령으로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립니다. 불붙은 당원 게시판. 대선 패배 책임지고 당 떠나라, 낙향해라, 어딜 다시 들어오느냐, 가만히 있는 게 당에 도움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층의 목소리고, 그리고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, 경거망동 않는 모습이 누구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화는 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우리 뭐 잘해보자, 그리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백지장을 맞들어야 되는 어려운 시국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, 과연 두 사람이 보완제로서의 어떤 이낙연 전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,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, 설정 변호사님? 그러니까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따랐던, 정치적으로 따랐던 분들은 조금 더 힘을 얻는 모양새이긴 한데, 네, 목소리 지금 커지고 있던데. 네, 그 저는 뭐 일단은 뭐 정치를 하시기로 지금 선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공항에서.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, 못다한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,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뭐 국회의원 한 번을 더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 출마는 아니라고 보고, 아마 총선에서는 본인의 어떤 세력을 더 확장을 하거나 만드는 걸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. 뭐 나중에 대선에 나오시겠죠? 나오신다고 한다면 뭐 민주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민주당에서라면 당연히 대통령 경선 후보에 대한 후보 경선이 있으니까 저는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이라든지 뭐 국민들이 뭐 나오지 말아라,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. 뭐 정해진 절차 내에서 그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는 당원과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, 뭐 지금 하신다는 분한테 뭐 하지 말으라고 뭐 굳이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원내 입성을 좀 노려보지도 않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.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한테 배지 한 번 더 다는 거 결코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러나 이제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. 본인이 네. 당내에서 뭔가 그 정치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,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일단 대표는 이재명 대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무관이에요. 아무 맞습니다. 뭐 직이 없어요. 그 직이 없다 네. 보니까 그런 거를 뭔가 발판을 삼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좋지 않은가. 어차피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네.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서울 종로로 다시 도전을 한다든가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.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뭐 그때 공천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표로 있으면 공천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이제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는데, 다만 지금 얘기하듯이 이제 설조한 변호사 얘기했잖아요. 2027년에 뭐 대선에 출마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때까지가 문제죠. 그때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 측하고 티격태격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역시 힘은 이재명 대표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예요.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혔잖아요. 네. 누가 뭐 물러가라고 한다고 한들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거든요. 이런 문제 때문에.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패자예요. 그때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를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방을 벌여가면서 흔드는 것이
그렇게 큰 그러니까 민주당의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요즘에 친 이낙연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신경민 전 의원,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 이낙연 악마와의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대선을 이낙연 때문에 놓쳤다.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다.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낙연이다. 네. 이렇게 보는 거죠. 개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논리를 계속 지금 1년 이상을 확장을 해온 거죠. 제가 우리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님의 애정을 독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. 특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독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. 이재명 대표를 독점하시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지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갈 곳이 없어요. 자, 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진희 변호사님, 뭐 민주당 내 분위기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앞으로 뭐 바람 잘 날 없겠죠. 앞으로 총선 전까지 적어도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무래도 이 개딸이라는 이 집단이 이 민주당 내에 어떤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한은 이런 시끄러운 문제들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, 왜냐하면 좀 전에 나온 얘기도 이제 결국엔 대선 패배 책임론, 이낙연 전 대표에게 대선 패배 책임론의 프레임을 씌우는 그 핵심 주체 자체가 사실 개딸이거든요. 그래서 이 프레임이 결국에는 저 친명 비명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금 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의 어떤 갈등의 핵심인데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딸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어차피 네. 이 갈등은 계속될 거로 보이고, 근데 네. 뭐 어떻게 보면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 내에서도 또 정당이라는 게 어떤 비슷한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인 거는 맞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다양성은 어느 정도 존중이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. 그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특정 어떤 지지층이 어떤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배하는 거,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. 좀 전에 윤영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네. 이재명 대표를 독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좀 이낙연 대표 측의 어떤 정치적 의견이나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,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듣고 종합한다면 좀 앞으로 민주당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드리는 의견이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서로의 뭐 대안이다, 대체제다 이렇게 생각할 거, 그러니까 서로 같이 병존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보고 정치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서로 밀어낼 것은 아니라고 봐요. 한 당에서 왜 한쪽 세력이 뭐 하나가 한 명만 다 돼야 됩니까? 국민의힘이나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정당에서도 개파라는 건 존재했었고,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하고 그 당이 잘 되기를 위해서 서로 오히려 경쟁할 땐 경쟁을 하고 도와줄 땐 도와줬던 것이 저는 당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나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여당을 향해서, 정부 여당의 견제를 위해서 오히려 힘을 모아야 할 때 서로의 뭐 어떤 개파적인 이해득실을 위해서 오히려 서로 싸운다는 모습이 국민들 다 판단하시거든요.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서로 이 부분 좀 잘 영리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담긴 그런 말씀이었는데, 때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그럴 때가 있죠.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은 꽤나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.